자,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12월 31일, 주식시장은 휴장이에요. 뭐 차트도 멈춰 있고 호가도 없고 뭐 겉으로 보면은 뭐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하루처럼 느껴지죠.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날들이 생각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날이에요. 어제의 그 보합, 그게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하루였을까? 아니면은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혹시라도 뭐 다른 의미라도 담겨 있던 걸까? 뭐 이러한 생각들이 들으실 텐데, 뭐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뭐 테마적으로 항상 뭔가 이슈가 하나씩 터지는 종목들은 뭐 하루 시장이 멈췄다고 해서 뭐 여기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멈추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오늘은 차트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쉬어가는 날인 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어떤 의미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연말이 지나가지고 이 종목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차차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도움이 안 되신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요즘에 그 2차 전지 업황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뭐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 분위기 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. 뭐 최근만 봐도 악재에 관련된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뭐 LG 엔솔 포드랑 뭐 9.6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, 그 다음에 뭐 LG 엔솔 미국의 FPPS랑 뭐 배터리 계약 해지, 그 다음에 LNF 테슬라랑 뭐 양급제 공급 물량 축소,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 이외에도 뭐 전기차 수요 둔화, 뭐 보조금 축소,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속도 조절,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전기차 업황이 생각보다 오래 안 좋을 수도 있다, 뭐 2차 전지 피크아웃 아니냐, 뭐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해왔던 거죠. 뭐 그래서 이수 스페셜 케미컬 역시도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. 시장에서 이 종목을 2차 전지, 뭐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엮어가지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, 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라는 게 워낙에 그 밀집력이 좀 강한 또 그런 섹터잖아요. 뭐 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막 분리막, 셀, 장비, 소재,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엮여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웬만한 거는 다 같이 터집니다. 그래서 뭐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뉴스들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이수 스페셜 케미컬 주가도 같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이고요. 뭐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흐름들이 아니에요. 근데 뭐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살짝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.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뭐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,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는 뭐 옛날만큼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뭐 시가에선 잠깐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, 그거를 그대로 밀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보합권으로 같이 마무리를 해줬죠. 이게 악재가 없어서 버틴 게 아니라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텼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뭐 단순히 이세 스페셜티 케미컬이 강하다 뭐 이렇게까지만 보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가지고 증권사들 리포트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눈에 좀 들어왔던 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2차 전지 관련 리포트 내용이었는데, 이 리포트에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. 뭐 악재에 반응하는 강도는 점차 둔화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.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봐요. 리포트에서는 뭐 전기차 업황은 부진하지만 그 ESS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고, 그리고 ESS의 그 성장성은 아직까지 그 주가에서 가려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전기차 관련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 하방이 단단해지는 그 구간, 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입을 해보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은 둔해지고 주가는 점점 버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. 이 흐름들이 실제로 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2차 전지 업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은 맞고 그 관련 악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,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도 같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. 악재에 반응하는 강도는 점점 더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호재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지금 무조건 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, 시장이 지금 이 종목을 예전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그 공매도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.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공매도 비중이 기존의 4%대에서 7%대까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. 잠깐 빠지나 싶더니만 뭐 다시 늘어난 건데, 이 숫자를 보면은 뭐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.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, 뭔가 안 좋은 거 터진 거 아니냐,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.
근데 이 공매도를 지금은 무조건 하락에다 베팅했다,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. 특히 연말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 공매도에 대한 성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.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떤 기관이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1,000억 원치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 연말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 기관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. 이제 올해의 수익률은 거의 다 나왔는데 마지막 이 하루 이틀 때문에 혹시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뭐 주가가 뭐 가정을 해서 한 3%만 빠져도 한 30억이 날아가 버리네.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싫은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팔아 버려요? 또 그렇지도 않겠죠. 왜냐면은 연말에 팔면은 평가나 뭐 결산상에 좀 이런 문제들이 애매해질 수도 있고, 그 연초에 다시 사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, 그래서 뭐 괜히 뭐 거래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지금 막 매도를 하지 않는 건데, 뭐 그래서 기관이 지금 가장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주식을 뭐 예를 들어 1,000억을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, 여기에다가 추가로 공매도를 일부러 쳐 가지고 보험을 들어드는 그런 방식이에요. 뭐 예를 들어 주식은 그대로 1,00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매도로 한 200억 정도만 쳐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, 만약에 주가가 아까 말대로 정말로 3%가 빠지게 되면은 주식에서는 30억 손실이 나는데 공매도에서는 6억 정도의 이익이 나면서 이게 뭐 실제로 체감상의 손실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안 빠지고 그냥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공매도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주식은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. 이게 바로 그 해지 공매도의 구조예요. 그 위험성을 없앤다는 그런 뜻인데, 뭐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여기서 크게 빠질 거다 이런 베팅 자체가 아니라 혹시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덜 아프게 두드려 맞자, 이게 목적이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. 어제는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든 날이죠.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면은 같은 공매도 물량이어도 비중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 비중의 숫자로는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. 공매도 비중은 확 늘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냐? 아니죠.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막 던진 흔적들이 보이냐? 그것도 아니죠. 그렇다고 지금 추세가 깨졌느냐?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. 그니까 이제 뭐 공매도를 받아내면서 주가 자체가 좀 버텨줬다는 건데, 이거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 수급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어제 나온 그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그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그런 특수한 날짜에 대한 그런 이벤트성도 있고, 그 다음에 기존의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서도 단기 변동성만 이렇게 덮어둔 이런 해지, 뭐 정리, 이런 성격의 공매도였다,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은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전에 올린 그 영상에서도 저의 관점들을 미리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주가도 딱히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전 여기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2025년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올해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영상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